안녕하세요. 김비트의 코인 생존기입니다. 데일리 영상 시작합니다. 저희 영상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앞에 매크로 경제 뉴스와 또 주식과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후반부에는 코인의 얘기로 마무리를 하고 마지막에 시황을 봅니다. 오늘은 편집 없이 좀 빨리 올려야 될 것 같아서 말도 조금 빠를 수도 있어요.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년 1월 16일 오전 10시 20분에 찍고 있습니다. 보시면 블룸버그에서 말을 했는데요. 경제학자들이 이제 내년에 경기 침체 가능성을 61%로 보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 경제학자의 75%는 연준이 23년에 연착륙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을 하네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되게 웃긴 거는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를 예측했던 경제학자들은 없었습니다, 그동안. 무슨 말이냐면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는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할 때 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저희 옛날에 이제 저희 팀이 생각하는 거는 23년도에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를 많이 작년에 했었던 것 같은데 저희 또한 23년도보다는 23년 가을부터 해서 24년도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찰들은 CPI 인플레이션 자체가 이제 12월 6.5%, 22년 12월이죠. 그리고 23년 12월까지 3.1% 떨어질 걸로 예상한다. 이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CPI 발표 때마다 보지만 조금씩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코노미스트 51%는 올해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다. 23년도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데 저희 또한 이렇게 얘기한 지는 좀 됐는데 금리를 올리는 게 아마 2월이 마지막이거나 정말 안 좋다면 3월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고 이후에 동결 기간을 가질 것이고 그 동결 기간 동안 비트가 고점을 형성할 것이고 금리를 인하할 때는 내년에 이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금리 인하이기 때문에 좀 안 좋은 컨센서스와 심리가 퍼져서 오히려 비트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거는 빅스라는 지수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의 공포 지수인데요. 이 빅스 지수가 지금 흰색을 보시면 23년 1월 13일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2020년도 거부터 나와 있죠. 그리고 파란색은 2006년부터 2008년 이때까지의 그 빅스 지수인데요. 2009년이네요. 2006년부터 이때가 뭐가 있었냐면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인해서 이제 경제 위기가 한번 금융 위기가 왔던 때죠. 파란색을 보시면 빅스가 거의 15에서 20 사이에서 있다가 갑자기 한번 튀게 됩니다. 이게 경제 위기 때 튀게 된 건데 빅스가 높을수록 실제로 시장이 저점일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지금 흰색 또한 23년도에 경기 침체를 얘기하면서 사실 이렇게 올라갈 줄 알았으나 이제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빅스가 이렇게 높진 않았지만 이렇게 높았던 35 이때 시기가 지난 장의 저점 부근인 11월 중순쯤이 되겠네요. 따라서 2008년도와 같은 금융 위기 같이 시장이 더 안 좋아지려면 올라갔어야 되는데 이제 빅스가 하향세를 겪고 있으니 저점을 찍었다고 볼 수 있다라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이제 2011년과 15년, 19년 그리고 2023년에 하락장에서 바닥을 찍고 나서의 패턴입니다. 지금 보시면 원래 쌍바닥 형태로 11년도에 나오고 그다음에 이 넥라인을 넘어주면서 다시 상승 국면으로 넘어갔는데 사실 2011년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실제로 거래소에서 거래가 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어서 신비성이 좀 떨어지죠. 그리고 15년도에는 한 번에 저점을 크게 찍고 바로 다음 주에 반등해서 이제 횡보를 좀 해주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인데 사실 2015년에 이 모습 자체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 저희가 2020년 3월 달에 겪었던 차트가 좀 이랬어요. 이렇게 떨어지다가 훅 떨어졌다가 다음 주에 바로 반등하고 그 자리에서 횡보를 하다가 이렇게 쭉 올라가는 모습을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저희가 봤던 모습이랑 좀 유사하고요. 2019년도 하락장 같은 경우는 이게 18년도 12월이 저점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반등을 했다가 다시 재차 흘렀다가 이 저점을 깨지 않는 상태에서 횡보하다가 올라갔는데 요 구간이 이제 거의 기간상 4개월의 횡보 구간이 이렇게 형성이 됐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횡보한 게 거의 3개월 정도이긴 한데 이 횡보 구간 이후에 지금 저희도 반등을 하고 있죠. 23년도잖아요. 그래서 횡보를 해서 요 넥라인을 넘어주는 게 중요한데 아마 차트상 지금 넘어주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멤버십 분들에게도 얘기를 드렸고 사실 그동안 비공개로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고점이 텔레그램에는 아마 썼을 텐데 베스트 오브 베스트 시나리오 최고의 시나리오는 61K 정도를 갈 것 같다라는 게 올해의 목표값이고 그렇지 않은 이제 두 번째 베스트 시나리오는 48K에서 51K까지 올라갈 것 같다라는 게 두 번째고 제일 안 좋은 시나리오는 25K에서 32K 사이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멤버십 분들한테는 1월 초에 얘기를 했고 이제 공개적으로는 이제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따라서 그 근거가 뭐냐고 하면 이제 고점과 여기 매물대와 이제 떨어지기 직전 이제 여기 지지도 받았던 이 부분을 잇게 되면 이으면 61K 정도의 고점이 나와요. 이게 뭐 여기 차트상 가르치는 거는 가리키고 있는 것은 23년 September 정도인데 그전에 저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는 뭐 언제까지나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나 러우 전쟁의 종결이나 혹은 진짜 뭐 홍콩에서 비트코인 거래소를 열어 준다든가 해서 이제 중국도 많이 힘을 준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받쳐줘야겠지만 차트상으로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베스트 오브 베스트 시나리오예요. 자, 그러면 차트를 같이 봐야겠죠? 차트가 되게 긴박하게 움직여서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일봉을 함께 보실게요. 일봉상 저희가 하락장 와중에 지속적으로 계속 여기 어딘가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 매수해야 된다, 매수해야 된다 계속 얘기했던 이유가 그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뭐 결과론적으로 지금 잘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실제로 바닥의 끝에서 반등을 할 때는 사기가 되게 어렵게 오릅니다. 좀 빨리 올라요. 빨리 오르고 나서 횡보하겠지 혹은 뭐 조정 주겠지 하지만 조정이 별로 안 와요. 그래서 빨리 오르고 매수 기회를 잘 주지 않기 때문에 하락장 어딘가에서 저점 부근에서 큰 편차 없이 물려 있는 게 오히려 반등장으로 갈 때 내 잔고가 좀 더 편안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실제로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이 상승 구간에서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제가 뭐 양봉 하나가 지금 2.8% 3% 짜리가 떴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또 양봉이 떴어요, 5% 짜리가. 그럼 보통 '조정 오겠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날 또 5%가 오르고 또 5%가 올랐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또 떨어지겠지.' 이거 반복이에요. 저도 경험을 했던 거고 6년 동안 하면서 수많이 경험을 했던 겁니다. 근데 보면 조정을 온다고 한들 요때의 구간으로 다시 조정을 준다면 이게 사람 심리상 '저점을 다시 찍는 거 아니야?'라는 첫 번째 심리와 두 번째는 '사도 되나?' 이런 심리가 좀 듭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못해서가 아니고 제가 잘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심리라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락장 와중에 매수해서 좀 물려 있는 게 오히려 나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 말을 들으면서 "그럼 언제 사라고?"라는 질문을 하실 것 같은데 자 그럼 같이 볼게요. 일단 해시리본 자체에서 바이가 뜬 상황이고 따라서 이제 일봉에서의 바이는 지난 룰라 사태 이후에 8월 달에 떴었는데 이후에 좀 지속 하락하다가 반등을 했는데 이게 아이러니하게 탈출 구간을 한 번 주고 지속적으로 떨어지다가 반등하려고 했으나 FTX 사태 이후로 다시 떨어졌죠. 그래서 해시리본 자체가 믿을 신뢰성이 있냐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지만 뭐 지난 8년 동안의 역사에서 이게 너무나 신뢰성이 있었으니까 한 번에 틀렸다고 뭐 어떻게 이게 신뢰성이 없다라고 보기는 더 어려운 것 같고요.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지난 주봉으로 보시면 해시리본이 역사적으로 딱 두 번 지난번이랑 15 년도에 두 번만 주봉에서 바이가 안 뜨고 색칠이 끝났어요. 근데 이번에는 주봉에서도 바이가 떴다는 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쪼끔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비트가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물어보면 이런 지표상으로 봤을 때 일단 RSI 상에서 80 이상의 아주 과매수 구간이 있고 과매수 구간이니까 단기 조정이 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 그러면 올 것 같냐? 올 거는 같아요. 근데 어디서 오냐라고 보면 차트도 같이 봐야 돼요. 작동한 거를 보면 저희가 이제 69K 최고점에서 다시 떨어지기 전 3월 달에 있었던 48K를 이은 저항선 빨간색이 중요한 메인 저항선이라고 계속 영상에서 언급을 했는데 이 메인 저항선이 오늘 값으로는 22,400 대이고 내일은 22,300 대예요. 그러니까 이 빨간색 저항선을 터치하고 아마 조정이 소폭 올 것 같습니다. 혹은 횡보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서 뭐 늦게라도 들어갈 수 있다면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의견이 있고요. 근데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는 또 그때그때 저희가 어차피 영상을 월수금에 데일 영상을 찍고 있으니 봐 주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렇게 RSI 상에서 제가 좋게 보는 것 중에 하나는 보라색이래 죄송합니다. 이 RSI에서 80 구간을 4 시간에서 확실하게 넘어 주고 재차 80을 또 넘어 주는 이러한 모양새로 비트코인이랑 특히 리플이 이런 식으로 많이 오르는데요. 보시면 여기서 한번 찍고 나서 조정 없이 그냥 횡보를 어떻게 보면 4 시간 보이니까 12 시간을 주고 엄청난 양봉과 함께 다시 오르고 또 횡보하다가 또 오르고 이러면서 과매수 구간을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표상으로 우리가 해석할 때 과매수라고 하지만 심리상으로 보면 그만큼 이게 어떻게 보면 매수세가 붙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태가 왔을 때 저는 진짜 반등의 서막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지금이 약간 그렇지 않나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려 봅니다.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건 요 저항선들을 하나, 둘, 세 개를 넘었으니
빨간색 저항선에서 저항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다. 왜 높냐? 지표상으로도 과매수이고 이제 차트상으로도 저항선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도미넌스,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함께 보실게요. 도미넌스는 뭐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이 반등장에서 비트가 알트보다 더 갈 수 있다. 뭐 지금 샌드박스나 디센트럴랜드가 좀 오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몇몇 시가총액이 낮은 알트가 아닌 이더리움이나 뭐 예를 들면 에이다나 리플이나 BNB 이런 상위 시총에 있는 애들보다 비트가 좀 더 수익률이 좋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일단 비트 도미넌스가 오르면서 그러고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이 도미넌스가 60, 제가 봤을 때 52, 이 52 구간, 그러니까 이 저점부터 거의 10%거든요. 그러니까 50에서 52, 많이는 62까지 오를 수 있다. 그 말은 즉슨 비트가 좀 견인하고 시장을 독주할 수 있다라는 걸 시사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여러분들 이더리움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더리움이 6년짜리 삼각수렴에서 저항을 맞았습니다. 일봉상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잠깐 넘었었으나 결국은 이 아래로 떨어졌고요. 비트가 오르는 동안 이더리움이 비트보다 덜 오를 수 있다는 걸 시사하고 있다고 보고 이 차트가 계속 음봉이 생긴다는 가정이 든다면 이제 비트가 오를 때 이더가 덜 오르고 비트가 떨어질 때 이더가 더 떨어지는 그러한 모양이 앞으로 지속될 것 같습니다. 뭐 이 영상 또한 저희가 이제 월수금에 계속 올리니까 그때그때 팔로우업 하시면서 저희와 함께 시장을 이겨내기도 하고 혹은 같이 견디기도 하고 하면서 하는 그런 시청자분들이 많아지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